네, 3개월 만에 비트코인이 다시 8만 달러를 뚫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흐름에서 정말 봐야 할 숫자는 8만 달러 하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시점에 시장을 맡고 있던 빗장 3개가 한꺼번에 느슨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 두 번째는 스트래티지를 통한 비트코인 매수 압력, 그리고 세 번째는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과 XRP로 자금이 실제로 퍼지느냐입니다. 이번 흐름의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세 개의 빗장이 같이 느슨해졌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가 시장에서 검증받는 시간표는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이번 흐름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8만 달러라는 심리적 가격대를 다시 돌파하면서 시장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신호를 던졌습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시장의 답안지 자리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진짜로 문을 연 건지 아니면 잠깐 움직이는 척 한 건지, 여기에 그치는지, 이걸 가격으로 답해주는 그런 자산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400달러 저항선을 넘기지 못하면 자금이 비트코인에서 대형 알트코인까지 충분히 퍼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XRP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는 또 다른 자리입니다. 가장 답답하게 기다린 자산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기다림이 길었다고 가격이 자동빵으로 오르진 않습니다. XRP는 이제 기대가 아니라 실제 유동성과 외부 자금 유입으로 자기 자리를 증명해야 하는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첫 번째 빗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을 가장 답답하게 만들었던 것은 차트가 아니라 거시 리스크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이란과 미국의 충돌 가능성, 유가 불안, 선박 이동 차질이 한꺼번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리스크가 커지면 자금은 보통 위험 자산을 피합니다. 주식이 부담을 받고 비트코인도 흔들리고 알트코인은 더 크게 밀립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고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부담이 다시 커지고 그러면 금리 인하 기대가 멀어지고 그 영향이 위험자산 전체를 누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선박들의 이탈을 미국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히고 이란과의 논의가 긍정적이라는 메시지를 함께 내놓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로이터 보도 내용을 보면 미국이 중립국 선박들을 호르무즈 해협 밖으로 안전하게 유도하는 작전을 시작하겠다라는 발표와 함께 이란 측과의 외교적 채널을 함께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장은 이 메시지를 듣고 일단 최악의 봉쇄 시나리오를 한 단계 덜어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쟁 공포가 완전히 사라졌다 라는 건 아닙니다.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데 호르무즈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고 중동 상황은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만 조금 멀어져도 먼저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된 평화를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거고 최악은 피할 수 있다, 이런 신호가 나오는 순간 위험자산의 가격을 다시 매기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8만 달러를 돌파한 것도 이런 흐름에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쟁 리스크가 끝나서 오른 게 아니라 시장을 짓누르던 가장 무거운 공포가 잠깐 약해지자 억눌렀던 위험자산 선호가 다시 고개를 든 결과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에서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당연히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더 블록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발언 이후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위로 올라섰고 이더리움도 함께 상승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가격 자체보다 순서입니다. 거시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먼저 나왔고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 이더리움과 주요 알트코인으로 이 시선이 옮겨갔습니다. 시장이 아무 이유 없이 동시에 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포가 약해지면 가장 큰 자산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자금이 어디까지 퍼지는지를 시장이 검증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시장에서 반복되는 자본 로테이션의 기본 리듬이고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알트 시즌, 알트 순환매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 8만 달러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기억하는 심리적 가격대입니다. 8만 달러 아래에 있을 때와 위에 있을 때 같은 뉴스에 대한 시장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8만 달러 밑에서는 또 실패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붙고 8만 달러 위에서는 추세가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번 돌파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더 중요한 건 돌파 자체보다 안착일 겁니다. 비트코인은 일단 문을 열긴 했지만 아직 문을 완전히 통과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8만 달러 위에서 가격이 버텨주고 거래량이 따라붙고 기관 자금이 함께 들어와야 진짜 의미가 생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밑장을 봐야 합니다. 이번 비트코인 반등에서 강한 숫자는 8만 달러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민감하게 봐야 할 숫자는 앞으로 2주 동안 나올 수 있다는 20억에서 3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매수 압력입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타이키 마이다는 스트래티지의 STRC 구조를 근거로 5월 14일 전후에 매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망이 아니고 실제 자금이 시장에 들어오는 일정과 연결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STRC는 스트래티지가 발행한 우선주입니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을 먼저 받는 주식인데 STRC는 매월 일정한 배당을 약속하는 구조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발행 흐름이 일정합니다. 스트래티지 입장에서는 STRC를 새로 발행해서 자금을 받고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을 다시 비트코인 매수에 씁니다. 새로운 자금 조달에서 비트코인 매수가 정해진 일정처럼 반복되는 구조라는 것을 뜻합니다. 시장이 5월 14일을 캘린더 이벤트처럼 보는 이유는 이런 구조에서 배당락일이 매월 중순에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락일 전후로 자금 사이클이 한번 돌고 그 흐름이 비트코인 수급에 직접 반영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5월 14일을 봐라 이런 말은 이런 구조 위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래티지의 최근 움직임도 이런 흐름을 뒷받침합니다. 스트래티지는 4월 중순에도 2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 과정에서 MSTR 보통주와 STRC 우선주 판매가 자금 조달에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후 파이낸스 보도 내용을 보면 스트래티지가 STRC 배당락일과 맞물리는 그런 시점에 25억 달러 이상 규모의 비트코인을 추가했다라는 내용이 함께 정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시장에서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일정한 주기로 공급을 흡수하는 거대한 수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그림입니다. 시장에 매물이 쌓여 있는데 한쪽에서 정해진 일정에 맞춰 계속 사들이는 큰 손이 있는 겁니다. 가격이 살짝만 흔들려도 일정대로 자금이 들어오면 시장 분위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스트래티지 매수가 영원히 가격을 떠받칠 수는 없습니다. 자금 조달 환경이 나빠지거나 주가가 흔들리거나 시장의 선호가 바뀌면 매수 속도는 둔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TRC는 그래서 보장이 아니라 변수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다만 매수 일정이 깔린 상태에서 8만 달러 돌파가 겹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더 강하다라는 인식이 커지기 좋은 그런 구조라는 점은 선명해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모건 스탠리 뉴스가 또 더해졌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디지털 자산 전략 책임자 에이미 올덴버그라는 양반은 미국 은행들이 언젠가는 비트코인을 대차대조표에 편입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대형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사서 들고 있다라는 뜻은 아니고 연준, 바젤 규제, 여러 감독당국 승인 같은 문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방향성일 겁니다. 은행이 비트코인을 멀리하던 시기에서 조건만 맞으면 들고 갈 수 있다라는 시기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입니다. 코인데스크는 미국 인가은행이 처음으로 내놓은 비트코인 담보 상품 MSBT가 출시 6일 만에 1억 달러 이상을 끌어들였다. 이런 내용도 함께 짚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비트코인 안쪽의 수급 얘기였다라면 조금 더 큰 그림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밑장은 자금 자체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느냐입니다. 가격이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실제 돈의 방향은 자산마다 다르게 흐릅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이 안도 랠리에 그치는지 아니면 진짜 흐름의 시작인지를 구분하려면 이 펀드 플로우를 그러니까 펀드로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흐름을 따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인쉐어스 디지털 자산 펀드 플로우 자료를 보면 4월 27일 기준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은 4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고 비트코인이 자금 흐름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주간 보고서에서는 이더리움도 1억 9,200만 달러가 유입됐다라는 내용도 함께 정리가 됐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자금이 일단 디지털 자산 쪽으로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자리를 잡으며 이더리움이 그 뒤를 따라 움직이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른다라고 해서 이더리움과 XRP가 자동으로 같이 재평가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격 차트는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기관 자금은 훨씬 냉정하게 움직입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이더리움으로 일부가 확산되고 그 다음 특정 알트코인들로 옮겨갑니다. 이런 순서가 시장에서 반복되는 알트 순환매, 자본 로테이션의 기본 리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흐름은 3대장이 같이 오른다 이게 아니라 돈이 어디까지 퍼졌느냐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비트코인에서 멈추면 안도 랠리에 그칩니다. 이더리움까지 퍼지면 대형 알트의 확인, 이게 시작됐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XRP까지 또 솔라나까지 의미 있는 자금이 붙으면 그때부터 재평가 논의가 한 단계 더 강해지면서 알트 순환매에 대한 기대감도 뿜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XRP는 펀드 플로우 데이터에서 한번 강한 존재감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4월 초에 코인쉐어스 데이터에서는 글로벌 암호화폐 펀드에 2억 2,400만 달러 순유입이 있었고 그 가운데 XRP 상품이 1억 1,960만 달러로 가장 큰 유입을 기록했습니다. 더블록도 그 주에 같은 주에 자금 유입을 XRP가 이끌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XRP 이야기가 늘 이 커뮤니티 기대나 가격 전망으로만 소비되기 쉬운데 실제 펀드 플로우에서 돈이 움직인 사실이 함께 데이터로서 남아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균형은 잡아야 될 겁니다. 한 번의 유입은 관심이고 여러 번에 걸친 지속적인 유입은 추세가 될 겁니다. 이번 흐름에서 이더리움의 자리는 분명합니다. 시장에 있는 답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비트코인이 8만 달러를 넘었는데 이더리움이 계속 2,400달러 밑에서 막힌다라면 이번 반등은 아직 비트코인 중심 흐름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이더리움이 2,400달러를 일간 종가 기준으로 다시 넘기고 그 위에서 잘 버텨준다라면 얘기는 달라질 겁니다. 그때부터는 위험자산 선호가 대형 알트코인까지 실제로 퍼지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의 핵심 가격대는 2,400달러대입니다. 크립토 포테이토가 정리한 분석을 보면 이더리움이 2,400달러 저항선을 일간 종가 기준 돌파를 할 경우 20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2,700달러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반대로 2,200달러 밑으로 일간 종가가 밀리면 15% 수준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함께 제기가 됐습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위로는 2,400달러, 아래로는 2,200달러 사이에서 다음 방향을 정하는 구간에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차트 한 줄로 끝낼 얘기는 아닙니다. 같은 분석에서 함께 짚인 신호가 몇 개가 있습니다. 먼저 100일 이동평균선이 2,200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격을 못 지키면 위험하다 이게 아니라 100일 평균이라는 추세선이 받쳐주는 동안에는 구조 자체가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 강도 지수 RSI가 55 수준으로 중립 구간에 있다는 겁니다. RSI는 가격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는지 너무 많이 빠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인데 55라는 수치는 양쪽 어디로도 강하게 기울지 않은 자리입니다. 시장이 다음 방향을 결정하기 직전에 자세에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래소에 쌓여있는 이더리움 보유량이 줄고 매집으로 해석할 수 있는 흐름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거래소에서 자기 지갑으로 옮긴다는 것은 단기간 팔지 않겠다라는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가 차트의 2,400달러와 겹쳐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은 단순 저항선 한 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더리움 투자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구간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8만 달러를 다시 만지는데 이더리움은 한 번에 시원하게 뚫는 모양이 아직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더 중요해집니다. 시장이 진짜로 강해질 때는 비트코인만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먼저 가고 이더리움 따라가고 그런 다음에 알트코인 시장 전반으로 그 온기가 퍼지는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은 그 가운데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00달러 돌파 여부는 단순한 기술적 사건이 아니라 자금이 비트코인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됐는지 확인하는 기준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XRP는 이번 흐름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자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답답하게 기다린 자산이라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호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 관련 뉴스도 많고 규제 환경 변화 기대도 있고 ETF와 기관 상품 얘기도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격은 늘 기대만큼 시원하게 움직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 투자자들에게 이 또 다른 호재가 나왔다라는 것보다 언제쯤 기다림이 가격으로 돌아오느냐, 이게 더 훨씬 어렵고 무거운 질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크립토 베이직은 XRP 커뮤니티 안에서 오랜 기다림이 결국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전했습니다. 기사에는 XRP가 1.38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과거 사상 최고가 3.84달러 대비 64% 낮은 수준이 지금 현실이다 라는 내용이 함께 담겼습니다. 일부 커뮤니티 인사와 리서치 계정이 장기 강세 전망을 반복해서 언급한다라는 부분도 함께 소개가 됐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하고 이런 것만 너무 맹신하면 진짜 인생 난이도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망은 그냥 시장 심리를 보여주는 자료, 주장일 뿐이지 가격을 보장하는 근거 전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에서 정말 봐야 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기다림이 길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 기다림을 가격으로 연결할 통로가 있느냐입니다. 통로가 없으면 호재 뉴스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통로가 있으면 같은 호재가 수요로 바뀝니다. 이 차이가 XRP의 다음 단계를 결정할 겁니다. 지금 XRP에서 그 통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실제 거래량, 이야기만큼 시장에서 사고 파는 양이 늘어나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관 상품과 펀드 플로우, 4월에 한번 강한 유입이 있었지만 그 흐름이 지속될지가 관건입니다. 세 번째로 다른 생태계와 연결되는 유동성입니다. XRP가 자기 네트워크 안에만 갇혀있는 자산인지 다른 시장과 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산인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집니다. 결국 XRP가 재평가를 받으려면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길을 보여줘야 할 겁니다. 이 맥락에서 XRP온 솔라나, 이 소식도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솔라나 재단 최고 제품 책임자 비후 노르비라는 사람이 XRP온 솔라나가 XRP 대 솔라나보다 크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던졌고 XRP가 랩드 XRP 형태로 솔라나 생태계에서 사용 가능해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랩드 XRP는 솔라나 위에서 활동하는 지갑, 거래 플랫폼인 팬텀, 주피터 같은 애플리케이션과 또 솔라나 디파이 환경에서 XRP가 직접 연결되도록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두 진영이 경쟁하던 구도가 이제 협업과 상호 운용성으로 옮겨가는 그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런 소식 하나로 XRP 집값 폭등, 고폭등 이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할 겁니다. 같은 기사도 이번 통합이 곧장 가격 상승을 보장하진 않는다,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XRP 온 솔라나는 가격 폭등 버튼이 아니라 유동성이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통로에 해당합니다. 통로가 생긴다고 가격이 바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 통로를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는지, 거래량이 발생하는지, 외부 자금이 들어오는지가 다음 단계를 결정할 겁니다. XRP를 바라보는 가장 객관적인 프레임은 그래서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큰 자산인 건 분명하지만 다만 기대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XRP 온 솔라나, RLUSD, 기관 상품, 펀드 플로우 데이터, 거래소 거래량, 고래지갑 움직임이 서로 연결돼야 진짜 의미가 생깁니다. 이 가운데 하나만 강조하면 그림이 과장되기가 쉽습니다. XRP 온 솔라나만 보고 이제 끝났다, 다 됐다, 곧 간다, 이렇게 하면 이건 좀 너무 빠르고,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 빠르고 가격이 당장 안 오른다고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단순합니다. 핵심은 연결성이 실제 유동성으로 바뀌느냐입니다. XRP는 바로 그 검증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한 번에 싹 다 모아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8만 달러 위에서 버텨줘야 합니다. 제발 좀 이번에 쓸데없는 상황 안 터지고 호르무즈 잘 해결되고 잘 버텨주고 나아가주면 좋겠습니다. 또 이더리움은 2,400달러를 일간 종가 기준으로 넘기고 100일 이동평균이 받치고 있는 2,200달러를 지켜내야 합니다. XRP는 기대와 서사를 실제 거래량과 펀드 플로우, 생태계 확장으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 세 자산은 같은 날 같이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서 검증받는 시간표는 서로 다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바로 그 가격으로 답이 나옵니다. 이더리움은 며칠에서 몇 주 안에 이 저항선 돌파 여부로 답이 나올 겁니다. XRP는 좀 더 길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실제 유동성과 기관 자금 흐름이 따라 붙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반등은 단순 동반 상승이 아니라 이 세 개의 빗장이 동시에 느슨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고 STRC를 통한 비트코인 매수 압력이라는 숫자가 깔렸고 코인쉐어스 펀드 플로우를 통해서 기관 자금이 다시 디지털 자산 쪽으로 움직이는 모양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흥분할 만한 그런 조건이 생겼지만 상승장으로의 전환이 확정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더 확인해야 될 게 많습니다. 호르무즈 리스크가 다시 악화되면 첫 번째 빗장 다시 잠길 거고 STRC 매수 기대가 실제 매수로 이어지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인쉐어스의 자금 흐름이 비트코인 중심에서 머무르고 이더리움과 XRP까지 쭉쭉 퍼져주지 않으면 세 번째 빗장 역시 완전히 열린 거라고 바라보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봐야 할 것은 이 세 개의 빗장이 계속 열려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잠길 것인가입니다. 그래도 일단 비트코인은 문을 열었고 이더리움은 그 문이 진짜 열린 건지 답을 좀 해줄 것 같고 XRP는 오래 기다린 만큼 이제 기대가 아니라 실제 유동성으로 자기 자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개미들이 봐야 할 것은 뉴스의 어떤 크기가 아니라 확인해야 될 조건입니다. 비트코인 8만 달러 위에서의 안착, 이더리움 2,400달러 돌파, 그러면서 동시에 2,200달러 지지, XRP는 생태계 확장과 펀드 플로우의 지속성, 이 세 가지를 같이 보면 이번 반등이 단순한 안도랠리인지 다음 상승장의 초입인지 훨씬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장은 결국 말보다는 숫자로 답합니다. 이번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빗장이 열렸는지 다시 잠기는지는 앞으로 나올 가격, 거래량, 자금 흐름이 답을 해줄 겁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스탠스 잘 견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